자, 반갑습니다. 아동간호학 기출 풀이 시작할게요. 아동의 발달과 특성이라고 하면 에릭슨, 프로이드, 피아제 이론들이죠. 그래서 그 이론들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또 이제 94년에서의 출제처럼 유아의 어떤 그 신체의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수초 형성을 통한 대소변 훈련 같은 것들이고, 그리고 2007년에 유아의 발달 특성, 성격 발달 특성의 분노 발작, 퇴행, 의식주의, 거부증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해서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2008년에도 콜버그 도덕 발달 출제가 되고요. 자, 2009년과 또 2012학년도 이런 것들에 걸쳐서 덴버 테스트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덴버 테스트는 강세로서 주관식으로 충분히 반복 출제가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자, 여전히 에릭슨, 프로이드, 콜버그 이론들 출제가 됩니다. 2015년에 보울비의 애착 단계도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 16년도에도 프로이드, 그죠? 그리고 배변 훈련과 성격 형성이라고 해서 또 유아의 성격이 나오죠. 퇴행까지. 또 이제 그리고 2018년도 놀이. 그래서 역시 이 부분에서도 캥거루 돌보기는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고요. 이 캥거루 돌보기가 나왔을 때 제대로 답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에 크게 관여되지는 않았고, 변별력이 있는 것들은 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A급들. 그죠? 그래서 예상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 문제 먼저 정립해 두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이제 봅니다. 748페이지 1절 아동의 성장 발달에서 발달 단계, 발달 특성에 에릭슨 1번, 에릭슨의 정서 발달 단계 최초에 형성되는 것은, 그리고 2번, 다음에 학령기 성장 발달 단계에 바른 것은 해서 에릭슨, 플로이드, 피아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발달 과업의 명칭, 제목, 그죠? 과업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내는 것은 당연하게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거부터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형성되는 건 신뢰감이죠. 영아기 때는 에릭슨은 신뢰감, 유아기 때는 자율성, 학령전기에는 솔선감, 그죠? 그리고 학령기 때는 근면감, 청소년기 때는 자아정체감. 자, 그리고 청년기, 성인기라고도 하죠. 친밀감, 장년기 생산성 대 자기 침체, 노년기의 자기 통합 대 절망감. 에릭슨이야말로 그야말로 일생을 두고 발달 과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심리 발달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의 발달 과업은 다 어렵습니다. 그죠? 연령대에 다 어려워요. 처음 맞이하는 60이고 70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맞이하는 20살, 처음 맞이하는 10살, 처음 맞이하는 30살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 중요한 거지. 자, 플로이드는 성의 이론으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식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생식기가 끝인 성 발달을 통해서 이 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특히 방어 기제들이 무의식적으로 이것들에 의해서 형성되더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성적인 어떤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무의식적 성격에 영향을 주는가. 우리 방어 기제는 하나 빼고 전부 무의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어 기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 학자예요. 그래서 대단합니다. 구강기 때는 만족이라는 걸 통해서, 학문기 때는 조절이라는 걸 통해서, 또 성기기 때는 컴플렉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성격 형성과 관련 짓고 있죠. 그래서 구강기 때, 학문기 때, 성기기 때의 그 발달 과업 이것도 정리하셔야 되고, 피아제는요.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 형식적 조작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인지의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만 6세가 되어야 뇌가 정상 성인의 뇌가 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운다, 뭘 반복한다, 훈련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구체적 조작기가 되어야만 가능해지는 거죠. 하지만 그 이전에 이제 특이한 인지를 가지는 거죠. 감각운동기 때는 오직 대상 영속성이라는 인지를 가지는 거.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거를 처음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상 영속성, 그죠? 감각운동기, 대상 영속성. 그래서 없어지지만 다시 나타날 거야. 이게 깍꿍놀이라는 거예요. 없어지지만 다시 나타날 거야. 대상 영속성을 이해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엄마하고의 분리는 되지만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생각, 감각운동기. 자, 들어가면서 전조작기, 전개념기하고 직관기가 있는데요. 전조작기에는 조작을 할 사물이 있어도 조작이 안 돼요. 살짝 조작은 되지만 저작이 잘 안 돼. 그래서 전조작기, 사물을 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해가 왜 날 따라와? 이런 거 있잖아요. 달이 왜 날 따라와?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특이한 무랄론이라든가, 그죠? 병정들이 살아있어. 밤만 되면 인형들이 춤을 출 거야. 자기 생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구체적인 조작이 되면 사물을 통해서 이제 논리적인 어떤 그 정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추론이 돼요. 형식적 조작기에는 이제 드디어 사물이 없어도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추상성이 매우 발달될 수 있는 시기다. 이 시기들이 다 중요하고 이 개념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에릭슨과 플로이드와 피아제 이론들은 반복해서 계속 출제가 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이해도 하셔야 되고 명확하게 발달 가업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얼마 되지 않은 시기 안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 문제. 750페이지. 에릭슨이 말하는 학령기의 과업과 위기. 에릭슨의 발달 과업이라면 어떤 영역인가요? 사회 심리 영역이죠. 사회 심리 발달에서의 발달 과업이기 때문에 학령기 때의 발달 과업은 근면감 대 열등감. 자, 이 근면감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지식과 기술이 연마되는 시기예요. 그죠? 인지와 기술이죠. 지식과 기술. 그래서 이 학령기 때는 인지, 즉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습득하면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습득하면서 지식의 성취, 기술의 성취를 통해서 근면감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인지와 기술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성취라고 하는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누구나가 한글은 뗄 수 있어요. 언어는 습득할 수 있고 누구나가 산수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미적분을 못하지.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미적분을 못하는 거지 구체적 조작에 해당하는 산수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 계산하기 이런 거. 단지 그걸 성취하는 시기가 다를 뿐인 거지. 성취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성취를 끝까지 하는 데에 과업을 맞춰야 된다. 끝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야만 근면감이 형성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교사예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가실 분들이에요. 그죠? 초등학교를 가면 어떻게 해줘야 되나? 기회를 자꾸 줘야 되는 거죠. 기회를.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면서 기회를 주는 거죠. 시간이 다를 뿐이죠. 그죠? 아이들한테 10문제를 내줬으면 시간이 다를 뿐이지. 다 풀 수 있지. 기회를 줘야죠. 기회를 주고 힌트를 주고 이러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성취감을 키워준다면 근면감은 형성이 될 수 있고 넌 왜 이렇게 못해? 너는 이게 2점이 뭐야? 더해. 뭐 이렇게 되면 열등감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다음에 제시된 학자의 이론에서 14, 16세 청소년기죠. 에 해당되고 플로이드는 생식기, 에릭슨은 정체감, 피아제는
형식적 조작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5번. 에릭슨이 제시한 심리사회 발달의 특성이 바르게 설명된 것은? 이라고 했어요. 또 에릭슨이에요. 예, 영아기 때는 신뢰감의 형성이죠. 무엇을 통해서? 수유, 먹는 거, 달래기, 기저귀 갈기 등을 통해서 기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신뢰감 형성. 유아기, 자율성이 형성되는 거죠. 수초가 형성되고 완성되니까 자율감,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수치심과 의심을 갖게 된다. 자, 학령정기는요. 솔선감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 바뀌었죠? 예, 솔선감. 이 시기에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면 길티, 죄책감이 생기게 됩니다. 학령기, 근면감을 형성하는 시기 또 나오죠. 그래서 주관식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미음,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주체성이 확립이 된다 또는 역할 혼돈이 나타나는 시기가 됩니다. 자, 또 넘어가서 6번. 플로이드, 콜버거, 피아제의 이론입니다. 가나다의 행동 특성에 해당하는 발달 단계는 이렇게 거꾸로도 물어보네요. 사례를 보고 발달 단계를 판단하는 거.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출제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례를 보고 단계를 판단하는 거. 단계와 과업을 써라.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건 객관식이지만 주관식으로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민호는 축구와 게임을 좋아합니다. 공부에도 관심을 보여요. 자,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 시기는 어느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지를 강조했죠. 기술을 강조했죠. 그죠? 운동기술. 그리고 공부, 인지기술, 인지지식.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시기는 학령기. 누구 이론이에요? 학령기. 그래서 축구와 게임을 좋아하고 공부에 관심을 보이고 학령기죠. 동성 또래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한다. 또래 친구와 놀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시기는 학령기가 되고요. 근면감이 형성될 수 있고 또 이 시기에는 성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시기여서 이걸 공부와 기술로 발달시키고 또래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유일하게 또래 친구를 만든 시기가 이 시기야. 나머지는 다 성을 강조하잖아요. 학령 전기에도 남성, 여성 이런 거를 강조하죠. 그리고 청소년기에도 이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잠복기에는 또래 친구들하고 놀아요. 싫어해요, 이성 친구를. 또한 나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하면 착한 아이로 생각할 거라고 조용히 하라고 노력했다. 네, 조용히 하는 걸 선생님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사회 조망인데 사회의 구성원의 조망이잖아요. 사회 구성원, 특히 선생님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는 거. 이거죠. 좀 더 맹목적인 어떤 도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착한 아이. 뭐예요? 인습적 단계에 몇 단계? 3단계. 착한 아이. 착한 아이. 착한 소년, 소녀, 지향형. 도덕성이죠. 자, 그리고 다 같은 양의 찰흙으로 공 모양이나 긴 막대를 만들어도 찰흙의 양이 같다. 이건 구체적 조작에서 보존 개념이죠. 예, 동질성을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찰흙의 양이 같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주관화 시켜가지고서 출제가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 사례를 보고 판단하는 거. 자,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용어도 기억이 안 나면 큰일 나는 거야.
인습적 단계, 그죠? 이런 용어가 기억 안 나면 더 큰일인 거죠. 자, 7번 애착 단계입니다. 1단계 붙잡기, 미소 짓기, 울기, 눈 응시하기. 그래서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 전 애착기. 2단계 애착 형성 단계에서의 특징은 낯가림이 나타난다는 거죠. 낯가림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됐기 때문이에요. 3단계 명백한 애착 단계. 이미 애착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면서 분리불안이 보인다. 그 다음 4단계 목표 수정 동반자 관계 단계로 들어서면 이제 분리불안이 대상 영속성의 개념 획득의 증거라는 걸 알게 되고 아동은 어머니와 협상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행동을 수정하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다 비워놓고 이때 5점을 주면서 쓰라고 했는데 과연 몇 명이 썼을까? 네, 거의 쓰지 못하고 나온 문제이기도 해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지만 자, 발달 사정 단계 8번 아동의 성장 발달을 평가하는 방법과 해석입니다. 덴버2는 출생에서 6세까지 자, 뇌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 신경 근육을 평가하니까 뇌에서 얼마나 조절이 잘 되나를 보는 거니 몇 세까지겠어? 6세까지는 해야 뇌가 발달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6세까지 아동의 발달 지연을 선별하는 도구예요. 진단 도구 아니죠. 선별 도구입니다. 스크리닝 테스트다. 니은 한국형 덴버2는 개인 사회성, 미세운동, 언어, 운동 발달 영역을 평가하는 거죠. 맞죠? 네 가지의 영역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디귿 소아 발육 곡선은 전반적인 신체 성장 양상을 감시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리을 9세 남아의 체질량 지수가 85%라고 한다면 이 아이보다 84%는 체질량 지수가 낮다라는 걸 의미한다. 라는 게 맞겠죠? 그 의미까지. 자, 키를 측정한 결과가 90, 100분위 수이면 이 집단에서 같은 연령과 성별 집단에서 89%는 이 아동보다 키가 작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죠? 그런 이제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시 출제를 한다면 다 가능해요. 체질량 지수를 보는 해석 또는 이제 키에 대한 해석 이거 다 출제될 수 있고 특히 덴버 테스트는 출제율이 매우 높을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인 거죠. 자, 9번 성장 발달 단계별 신체적 특성 영아기 때는 양한시 발달이 완성되어서 두 눈을 동시에 사물에 고정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융합이라 그러죠. 융합이죠. 양한주 씨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융합이 완전히 완성되는 시기는 만 6세까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영아기 때 아이들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눈으로 한 물체를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유아기에 척수의 완전한 유수화,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시기에 수초의 완성이 되어서 유수화가 됩니다. 이게 유수화가 됐다라는 건 학문을 조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디귿 학령 전기에 림프 조직이 급격히 성장해서 최고조에 이른다. 림프 조직이 급격히 성장하는 것은 몇 세였어요? 10세에서 12세였죠. 그래서 그 성장 발달의 그 곡선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학령기 때는 골격의 광화작용이 완성되어서 근육과 골격 간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게 완성된다? 골격의 광화작용이 완성되는 시기는 아니죠. 발달되는 시기일 뿐인 거지. 청소년기 호르몬의 영향으로 아포크린 한선이 활발하게
네,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포크린 한선이 주로 어디에 있어요? 이때부터 냄새 나잖아 그래서. 네, 애과, 겨드랑이 있죠. 그죠? 겨드랑이에 냄새 풀풀. 이게 아포크린 한선이죠. 그래도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만이 거의 유일하게 이게 악취가 나지는 않죠. 그래서 비행기 탈 때 제일 행운이 한국 사람이 옆에 앉는 거라며. 냄새 안 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땀 아포크린 한선은 여기 투명하고 물기가 많은 액체를 생산하는데 소금, 암모니아 이런 배설물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악취가 나는 거죠. 한국 사람 제일 냄새가 안 나요. 그래도 사춘기가 되면 아포크린 한선이 발달되니까 냄새 나죠. 그래서 아포크린 한선에 대한 공부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세균이 아포크린 한선을 분해하면 해설해 보시면 애가부에서 악취가 난다라고 되어 있죠? 악취가 나는 이유 이런 거 정리해 두시면 좋죠. 자, 이 신체 발달에서 이렇게 얘 뭐겠어요? 어느 기관이에요? 뇌죠, 뇌. 신경, 계통. 이렇게 되면 얘는 뭐야? 이거 림프죠. 10세에서 12세 제일 높아요. 이거는요. 일반형이죠. 여기서 급성장 한번 했다가 다시 12세부터 급성장. 네, 일반형. S자. 또 하나 더 뭐 있지? 생식기. 생식기는 12세 때 이게 그죠? 낳다가 이렇게 되겠죠? 네. 과장했지만 이거는 생식기. 이거 구분하시겠죠? 이걸 가지고 해석하라고 하는 거 나올 겁니다.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0번 덴버 테스트 또 나왔습니다. 자, 연령선 있어요. 에이지 라인이 쫙 그어졌습니다.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뒤로 걷는다에서 R. 지금 이 R 상태가 뭐예요? 거부되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뛴다. fail 했어요. 정상, 비정상? 정상, 주의, 뭐예요? 정상이죠. 정상이에요. 아직 75% 아니기 때문에 fail 해도 정상이에요. 자, 허리를 굽혔다. 바로 선다. fail 했어요. 이건 75% 이상에서 fail 했기 때문에 주의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C라고 써야 되겠죠? 네, C 써야지. 혼자 잘 서 있는다의 패스. 잘 걷는다 패스 정상이죠? 네. 동안 선다, 왼쪽 게 다 패스야. 자, 이러면 이 결과에서 지금 가는 주의, 아니 정상이죠. 나는요, 주의, 다는요, 정상, 라는요, 정상.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아이는요, 주의가 하나죠. 나머지 다 정상이지. 그러면 의심이에요, 정상이에요? 정상. 이렇게 평가하게 되겠죠? 땡땡땡 훌륭합니다. 그거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의 영역마다 정상, 주의, 지연으로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정상과
주의 1개. 이러면 이거 하고 주의와 지연으로 되어 있다. 주의 2개, 지연 하나만 있어도 그러면 얘는 정상, 얘는 의심. 맞죠? 네. and 아니네. 또는 이지. 지연 하나만 들어있어도 의심. 이렇게 지연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막대에서 이 지연. 그죠? 이 막대에서 75% 안에 들어가는 거. fail한 경우. 주의. fail한 경우는 C. 주의. 됐죠? 이게 그 75% 안에 fail한 경우죠. 그죠? 이 경우는 75%, 90% 이후에 fail한 경우죠. fail한 경우에 지연이었습니다. 그죠? 아니. 주의. 이거 패스 하더라도 패스가 주의죠? 맞잖아. 패스지, 패스. 페일한 경우. 아니, 페일이네. 페일한 경우 주의. 맞죠? 내가 왜 갑자기 헷갈려? 맞지? 페일한 경우가 주의지. 패스한 경우는요? 정상이죠? 자, 지연과 주의. 지연은 없고 주의만 있으면 지연은 없어야지. 정상. 됐네. 됐고. 자, 이래서 덴버 테스트는요.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도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덴버 테스트를 봤어요. 그러면 우선 덴버 테스트 1번 제일 먼저 연령선 확인해야 되죠. 연령선 확인할 때 어떤 부분에 주의해라? 미수가일 때, 미수가인데 2주 미만일 때 있죠. 2주 이상의 미수가이다. 이러면 이제 이걸 다시 더 빼야 되는 거, 다시 더 빼기 해야 되는 거 주의하고, 연령선이 확인되면 이 연령선에 따라서 영역별로, 그죠? 영역을 확인해야 되겠죠. 4개의 영역별로 이제 패스, 페일, 거부 확인해야 되겠죠. 패스, 페일, 거부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뭘 판단할 수 있죠? 정상 판단해야 되죠. 정상, 주의, 지연 해석해야 되죠. 늘 해석해야지. 요거는 평가를 하잖아요. 얘는 그 자체 내에서 그냥 평가해요. 그죠? 그러고 나면 이거를 해석해야지. 그래서 마지막 4번째 뭐를 해석합니까? 정상이냐? 의심이냐? 이걸 선별해야 되죠. 선별검사죠. 이게 이제 덴버 테스트죠.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 하나가 출제가 될걸요. 연령선을 구하라 라고 나오든지, 또는 평가를 해라, 이 평가의 의미를 해석해라 이런 게 나오든지, 아니면 선별해라, 지금 상태가 정상인지 의심인지를 선별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그래서 주로 이제 신경하고 근하고를 조절하는 거를 확인하기 때문에 뇌에 대한 평가죠. 뇌에 대한 평가니까 만 몇 세까지? 만 6세까지 자라니까 만 6세까지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자, 통증. 성장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게 아침에 나타나고요. 아니지. 아침에 아니고 오후에 나타나지. 저녁 때 되면 아프다 그래. 낮에 매일 놀러 다니고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막 하나도 아픈 척 안 하다가 밤만 되면 엄마한테 주물러 달라고 그래요. 주물러 주면 괜찮다 그래. 그래서 움직일 때 통증이 사라집니다.
아픈 곳을 만지면 싫어한다? 시원해하지. 마사지 해달라 그래. 그리고 아픈 데를 정확하게 가리킨다?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그냥 다리가 아프다 그래요. 자, 12번. 만성 재발성 복통이다. 복통의 방사성 통증 이런 거 없어요. 사춘기 많이 보고 학동기, 아동이 10% 정도 경험한다. 기질적인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기질이 없어요. 자, 13번. 통증의 도구입니다. 일랜드 색상 척도, 이건 색깔 보는 거니까 4세 이상이라 그랬고요. 크라이즈 통증 척도, 신생아에게 울음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였죠. 포커칩 척도는 이거 포커의 카드 가지고 하는 거니까 4세 이상 아동. 소아 청소년 통증 척도는 뭐였어요? 그림 그려가지고서 통증 부위를 색칠하고 더 진하게 색칠하면 더 아픈 거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 14세, 민군이 4세니까 어떤 도구가 적합한가? 일랜드와 포커칩이겠죠. 뭐 그 정도. 자, 구강 건강. 아기가 10개월인데요. 분유가 든 젖병을 빨면서 자요. 그러면 치아 후식증이 생기는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죠. 유치가 빠지면 발음이 안 돼요. 유치가 빠지면 저작이 안 돼요. 그래서 유치가 보존해야 되는데 치아 후식증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후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젖병에 분유 대신 물을 넣어주세요. 이런 거죠. 그죠? 물을 넣어주세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물 맞냐고 막 물어보고. 자. 그래서 치아가 나오면 유아들의 치아가 나와요. 무슨 얘기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 유아들의 치아가 나온다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이는 언제 나? 이런 거죠. 그죠? 이가 언제 나요? 처음 유치가 나는 시기가 6개월에서 7개월. 어느 이빨부터? 중절치가 나죠. 그리고 유치의 그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유치 개수. 개월수에서 6을 빼면 되죠. 개월수에서 6 빼면 유치 개수예요. 그런 거. 그리고 유치가 보존돼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저작을 잘해서 성장해야 되니까. 4개 쓰라 그러면 4개 채워야 돼. 발음을 배워야 돼요. 또 악골의 성장을 통해서 얼굴, 페이스가 성장하는 거죠. 또 심미적인 영양, 외모를 위해서도 유치가 보존돼야 된다. 4가지 목적이 있었죠. 치아 관리의 4개 목적인 거죠. 치아 기능의 4개. 이걸 위해서 유치가 보존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치에 관련해서는 출제될 수 있죠. 이빨은. 762페이지. 자, 신생아기. 신생아 관리의 4대 원칙. 호흡 관리, 체온 관리, 감염 예방, 영양 관리입니다. 선천성 기형 방지를 어떻게 하겠어? 자, 이 중에서 제가 퀴즈 내드렸어요. 보온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신생아들은 보온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본인이 보온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보온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 쓰라고 제가 제시했어요. 그거 보시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2번. 미숙아를 출산한 여교사 기억에 해당되는 내용. 미숙아에게 이게 대단히 도움이 된대요. 캥거루식 돌보기 이런 거.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직후에 1분, 5분에 평가합니다. 이 점수를 봐서 자궁 밖의 생활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자궁 밖의 생활이 어렵다, 어려움이 없다. 이걸 평가하는 게 아프카 스코어죠. 아프카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를 확인하나요? 심박수, 호흡수, 근긴장도, 자극에 대한 반사, 피부 색깔로서 0.1.2점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점부터는 좀 어려움이 있다. 7점 이상이면
6점 미만이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미만이 아니죠. 6점부터 이하면 어려움이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7점 이상이면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과 스코어는 충분히 앞으로 다시 반출될 수 있고요. 세부 영역으로 출제할 수 있어요. 점수까지. 몇 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몇 점이 압과 스코어 뭐 얘기할 수 있죠. 심박수 0점, 호흡 능력 1점, 그죠? 근긴장도 1점이면 상태가 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자, 캥거루식 돌보기를 할 수 있다. 니은을 수행하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캥거루 돌보기. 자, 이제 그 피부 접촉을 시키고, 그리고는 앉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엄마는 모자, 아기는 엄마는 앞섬을 열고, 아기는 기저귀와 모자만 착용을 하고, 네, 피부 접촉하는 게 캥거루 돌보기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출제할 확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거의 기다려야 될 겁니다. 764페이지. 자, 영아기. 영아기가 성인보다 수분의 섭취와 배설이 많은 이유는 네, 수분의 섭취 배설이 많은 이유는 신진대사가 왕성하고 또 신장 기능이 미숙하다? 그렇죠. 미성숙해서 농축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영아는 세포 내 체액이 많다. 세포 외 체액이 많죠. 어른에 비해서 많은 체표 면적이 있다. 이거죠. 적은 체표 면적이 아니라 체표 면적이 넓어가지고 수분의 손실이 많아요. 자, 그런 이유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수분 전해질의 균형. 이것도 퀴즈로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 영아 후기의 사망의 주원이 자꾸 바뀌어요. 그건 넘어가고. 유아의 성장과 발달. 건강한 1세 유아의 신체적인 발달 과업은 혼자 서 있을 수 있다겠죠. 자, 서서 기는 것처럼, 서서히 기는 것처럼 긴다? 기는 거. 4개월. 잠깐 동안 앉아 있을 수 있다. 앉을 수 있다. 이거 6개월. 그렇죠. 예. 무언가를 잡고 서 있을 수 있다. 9개월.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6번. 유아의 대소변 훈련. 유아의 대소변 훈련 너무 유명합니다. 이때 유아의 대소변 훈련은 왜 시작이 되느냐? 수초가 완성되는 시기니까 수초가 형성되는 시기, 수초화되는 시기 12개월에서 24개월이라 그랬어요. 그죠? 대체적으로 18개월이죠. 그때만 되면 대부분은 완성이 돼요. 즐거운 경험이 되게 해야 된다. 혼자 설 수 있을 때 해야 되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을 때 시작합니다. 만약 훈련에 성공하면 어떤 외적 요소에도 변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외적 요소에도 왜 변화가 없겠습니까? 자, 그래서 생리적인 준비, 심리적인 준비가 됐을 때 대소변 훈련을 하라 그러잖아요. 생리적인 준비는 무엇을 말하는지, 심리적인 준비는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리해 두시면 되세요. 이 문제에서는. 자, 7번. 엄마가 둘째 아기를 출생한 후에 아기 돌보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큰 아기에게 관심을 보이질 못했어요. 그랬더니 2년 6개월이 된 아이가 젖병을 달라고 드러누워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질러요. 이게 뭐예요? 퇴행이기도 하고, 앞에 젖병 달라고 퇴행. 막 구르고 소리 질러요. 분노, 발작. 그렇죠. 분노, 발작.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 나올 거고요.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오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에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죠? 퇴행에 대한 대처, 분노, 발작에 대한 대처. 여기까지 질문하지 않을까요? 네,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어떻게 대처하라? 그 다음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매슬로우 욕구 어떤 단계냐? 응? 관심이라고 했으니까 사랑의 소속의 욕구겠죠? 몇 단계? 3단계겠지. 1단계가 뭐예요? 생리적인 욕구. 2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 3단계가
예, 사랑, 소속에 대한 욕구. 4단계 존중에 대한 욕구. 5단계가 자아실현. 자, 8번. 민서. 인지 발달 특성이요. 그러니까 삐아제죠. 그리고 콜버거. 도덕 발달 수준의 단계도 쓰래. 자, 3년 6개월 된 민서. 민서는 간호사. 언니는 환자. 병원놀이를 합니다. 상징놀이 하고 있네요. 자, 협동놀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언니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자 민서는 언니가 병원놀이를 했기 때문에 다쳤어. 자, 병원놀이 한 거하고 언니 다친 거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관계 없잖아요. 근데 관계 연결하고 있어 지금. 뭐예요? 변환? 출이죠. 그렇지 않아? 변환적 사고, 변환출이죠. 출근하시는 아빠가 화상통화가 아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에다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끄덕. 이게 뭐예요? 자기? 네, 중심주의. 도덕 발달의 수준. 민서는 언니를 때리면 엄마에게 혼나니까 안 때려요.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처벌과 복종지향을 한다면 전 인습적 수준의 단계를 쓰라고 그래서 수준과 단계를 알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 인습적 수준. 단계는 1단계죠. 예, 처벌과 복종 지향. 보상을 주느냐, 벌을 주느냐에 따라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다, 없겠다. 할 수 있겠다. 자, 8번 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엄청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걸 보고 판단해야지. 그래서 학령전기 아동이나 유아 아동들에게 특히 학령전기의 자기중심적인 사고, 전조작기 너무 많이 출제. 직관적 사고, 이 개념 인지 발달의 특성이 매우 특징적이고 유아는 성격 발달의 특성이 매우 특징적이에요. 노노에이지, 거부증이라든가 퇴행이라든가 분노 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학령전기 때는 인지 발달의 특성이 주가 돼서 출제가 됩니다. 이건 모랄론이야, 이건 자기중심이야, 이건 변환출이야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 매우 중요하다. 계속 반복되실 겁니다. 자, 또 나왔어요. 9번에 2016년도에 출산했어요. 그랬더니 미나가 동생이 생기고 너무 힘들어요. 미나 몇 개월? 25개월이요. 미나에게 배변 훈련을 시키는 것도 힘든데 동생이 태어나. 그러니까 한 가지의 과업에 또 한 가지의 과업을 얹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배변 훈련을 하지 말든가. 아기가 태어나는 걸 막을 수 없다면. 그래서 미나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내가 동생을 안고 있으면 자기도 안아달라고 떼쓰고 젖병을 물고 이래요. 아기처럼 말하고요. 뭐예요 이게? 네, 퇴행이죠. 그래서 플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미나는 어느 단계죠? 플로이드라 그러면은 심리성적 발달이잖아요. 네, 이게 학문기예요? 아니면 남근기예요? 25개월입니다. 학문기죠. 학문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지금 배변 훈련하고 있잖아요. 뭘 더 고민해. 배변 훈련한다며. 25개월 갖고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배변 훈련하고 있다는 거 하는 거잖아요. 네, 학문기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배변 훈련이라고 써주면서. 자, 배변 훈련과 성격 형성하고의 관계를 심리 성적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제시해라. 배변 훈련을 너무 완고하게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강박적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배변 훈련과 강박적 성격하고의 관계를 물어본 거죠. 얼마나 유명한 얘기예요. 네, 이걸 못 쓴다? 네,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 거지. 플로이드. 자, 그리고 밑줄 친 미나의 행동에서의 심리적인 방어 기제. 퇴행이잖아요. 그죠? 심리적인 방어 기제. 그리고 그 개념은 뭐죠? 성공적인
발달 과업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발달 과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퇴행입니다. 은근히 개념을 쓰라고 하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건 정신과하고 아동기하고 항상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정리가 되면 좋죠. 그래서 그 플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에서 학문기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도움이 돼요. 학문기 때 욕구가 충족이 되면, 욕구가 결핍이 되면 어떻게 된다? 학문기 때 욕구가 충족이 되면 배변 훈련하잖아요. 이게 욕구가 충전이 되면 자율성, 또 통제력, 또 독립성 이런 게 길러지겠죠. 결핍이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강박주의, 그죠? 강박적, 즉 완벽주의, 완벽주의 또는 완고함, 이런 것들이 배우게 되겠죠. 강박주의, 그러니까 질서정연한 거 있잖아요. 너무 질서정연한 거, 완벽주의, 완고함 이런 것에서 좀 유별난 엄마들, 앞서서 항상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엄마들 사이에서 이런 성향들이 많죠. 이걸 안 하면 불안해. 딱 칼처럼 정리해야 되고 뭘 할 거면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 막 바빠 죽어요. 힘들어. 이거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강박적 성격이라 그러죠. 강박적 성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강박적 성향이라는 것은 완벽주의, 완고함, 질서정연 이런 거.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욕구가 충족되면, 욕구가 결핍되면 이런 형태로 질문할 수 있어요. 욕구가 충족되면 어떤 걸 얻지? 이런 거 있죠. 욕구가 결핍되면 어떤 부족함이 생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로이드의 그 구간별로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구간기 때에 욕구가 충족되면 만족감을 얻을 수 있죠. 신뢰감을 얻을 수 있죠. 안정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욕구 결핍되면 불신감이 생기게 되죠. 불만족스러운 성향을 가지게 되죠. 맨날 남 탓하고 주위 탓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이런 형태로도 해석을 해보세요. 욕구 결핍, 욕구 충족일 때. 자, 학령정기 아동 제1 대구치가 나오는 일반적인 연령은 만 6세겠지? 그죠? 6세, 6, 7세. 제1 대구치. 그래서 명명하는 거 중요해요. 어느 치아가 먼저 나느냐, 몇 세에 몇 개. 영구치가 나오는 첫 번째 영구치의 이름, 그리고 연령. 이렇게 물을 거예요. 생각보다 이빨 문제는 많이 나와요. 자, 11번. 소아가 자신의 성 역할이나 성 유형이 뚜렷해지는 시기 언제였어요? 성에 대해서 처음 알게 돼. 그래서 성기에 집중하는 시기, 수음, 놀이 이런 거. 언제예요? 유아요? 학령정기지. 학령정기 때. 그래서 이때 오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그죠?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걸 처음 느껴서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놀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엄마 놀이, 아빠 놀이.
회사놀이 이러면, 응? 회사놀이 하면 뭐 부장, 뭐 계장 이렇게 하지 않아요. 회사놀이 하면 남자애는 서류 가방 들고요. 들고 나가. 그럼 엄마는 앞치마 입고 나가요. 다녀오세요 하면 그래 잘 갔다 올게 뭐 이런 놀이 하는 게 회사놀이에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놀이, 모방놀이 이런 거를 늘 간호사, 환자, 간호사는 여자, 또 환자는 또 남자 이런 형태로 많이 하죠. 택시 기사 놀이 이러면은 운전사는 남자, 그리고 타고 있는 애 여자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런 희한하게 애들이 놀이를 할 때 성에 대한 걸 모방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성에 대한 걸 깨닫고 아 다르구나. 그리고 실망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컴플렉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충분하게 역할, 성에 대한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도구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격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아직까지 학령전기에 이 플루이드의 관점이 나오질 않았어요. 플루이드의 관점이 생각보다 많이 출제됩니다. 구강도 중요하고 그리고 항문기도 중요해요. 항문기 나왔잖아요. 성기기도 중요하지. 남근기 중요하죠. 학령전기 때도 나올 겁니다. 12번 놀이 유형이에요. 예, 18년도 출제 문제. 제 조카가 노는데요.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공놀이를 하는데요. 미끄럼 타고 어울려 놀고요. 규칙은 없어요. 그리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요. 서로 어울려 놀지는 않더라고요. 니은 우리 아이는 또래와 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장난감을 갖고 놀긴 하는데 서로 어울리지는 않더라고요. 예, 놀이 하면 기억놀이 맨날 나옵니다. 이 무슨 놀이라 그랬어요? 연합놀이. 연합이 생각이 안 나면 망조죠. 응?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용어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역할놀이인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 그 용어에 대한 암기는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백지노트를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거기에 키워드를 꼭 써넣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백지노트가 좀 단순화되어 있으면 빨리빨리 볼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걸 자꾸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키워드를 자꾸 익히는 거 생각보다 나중에 시각적인 효과가 나중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떠오른다니까. 시험 보고 있는데 그 페이지가 빡 떠올라요. 글자가 눈에 보인다니까요. 신들린 것도 아닌데 보여. 투사력이 생긴다니까. 투시력이. 그런 효과를 위해서 자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 효과를 가지라고 보라고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연합놀이, 평행놀이. 놀이의 이름 기억하시면 돼요. 단독놀이, 방관자놀이. 단독이 생각이 안 나고 방관자가 생각이 안 나고 평행이 생각이 안 나고 연합이 생각이 안 나고 협동이 생각 안 나면 망조지. 그거부터. 그러고 나서 이 놀이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서술하는 거 하면 되겠죠. 반복 출제될 수 있습니다. 반출될 수 있는 내용이라 꼭 유형을 보고 명명하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요 정도로 해서 아동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많습니다. 심리적인 문제, 아동 심리, 청소년 심리, 어쩌면 신체적인 문제까지 다 정리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 기대하시라. 수고하셨습니다. 네.